생각보다는 빨리 전세가 다행히도 맞춰진 것 같다. 저희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한 달 정도 지금 지난 시점인데 약간 이제 조바심이 느낄 그 시점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전세 계약을 이제 가격금을 어제 받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착착착착 순서대로 저희가 다음 갈아탈 집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산에 맞는 금액대별로 아파트를 골라서 임장도 다니고 계약을 또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계약과 동시에 저희는 바로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닌 2년 정도 후에 저희가 지금은 사실은 자금도 없고 대출 여력도 없고 2년 뒤에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기존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를 쫙쫙쫙쫙쫙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마 2년 뒤가 될 것 같아서 그때 어느 정도 자금이 될 것 같고 또 대출 여력이 그때 가서는 또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삶의 엄청난 큰 전환점이죠. 기존에 거의 지금 한 7년, 8년 동안 살아왔던 아파트를 또 2년 정도 뒤면 10년이 되겠네요. 10년 정도 사는,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를 이사를 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자금적으로도 더 많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혹시라도 대출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현재로는 매수를 했던 아파트에 저희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전세자를 찾아서 동시에 전세자분이 들어와서 사시면서 계속적으로 2년 뒤에 저희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아마 지금 큰 계획을 잡았고, 그 당시에 한 달 정도 전에 촬영을 했던 영상인데요. 그때는 저희가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아파트를 왜 거기에 있는 범어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선택했다 요까지 말씀드렸고, 그와 동시에 계약금을 보내드리고 계약서를 이제 매도자분과 저희와 쓰면서 동시에 전세를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던 전세입자 동시 매매 동시 잔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딱 지났는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부동산에서 손님을 그 전에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부동산,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매수 계약을 했던 그 부동산에만 저희가 의뢰를 하고 다른 데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소장님이 지금 충분하게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잔금 기간을 3달 정도 약간은 계약을 하고 매매 잔금을 3달 후로 지금 계약서상에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충분하게 전세입자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범어동 상황이 모든 아파트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범어동의 대략적인 구축 아파트의 전세 33평 가격이 지금 3억 중반에서, 물론 이제 저층이라든지 수리가 안 된 기본 매물은 더 저렴할 수 있겠지만 3억 중반에서 4억 초중반 이 정도, 신축 제외하고 말입니다. 구축이 그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이 정도 전세 금액을 좀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가 매매 계약을 했고 전세금을 어느 정도 이 정도 맞춰야지 저희가 들어가는 실제 투자금이 적어지다 보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소장님도 합리적인 가격이다. 원래 그러냐면 소장님이 먼저 그 정도 가격에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3억 중반으로 전세를 맞추면 좋겠다라고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그 한 달 전부터 계약하기 한 달 이제 딱 됐다 그랬죠. 그때부터 손님을 꾸준하게 이제 오셔가서 보여드리고, 집주인분도 협조를 너무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집을 계속적으로 잘 보여주고 계시지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 손님분들이 오셔서 선뜻 이걸 할게요 요걸 할게요가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선택을 쉽게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지금 여러 가지 수리가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충분히 해드리겠다. 또 어떤 게 인덕션 고장났다 그랬죠. 인덕션을 새 제품으로 다 교체를 고가 제품으로 해드리겠다. 또 추가적인 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러면 말씀 주셔라. 제가 최대한 다 협조를 하면서 임차인분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다 해드리겠다라고 했었지만, 요즘에 또 다들 신축 좋아하시죠. 신축. 지금 범어자이라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위로 가면 범어동이나 이런 만촌동 쪽에도 약간 지금 신규 아파트가 있는데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어디가 약간 이 신축 입주 비슷한 위치에 있냐 그러면 벤처밸리 내거리 위에 가시면 그 위에 힐스테이트였나요? 그 아파트도 있고, 오른쪽 위에 가면 벤처밸리 푸르지오도 지금 막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좀 신축으로 좀 들어가시는 건가? 구축 아파트 역시 수요가 별로 없나라고 하던 찰나에 이제 어제 보신 그 손님이 이제 집을 잘 보여드렸고, 근데 계약을 할 의사가 있고 모든 게 맞춰주겠다. 저희가 얘기했던 3달 후 잔금도 이분이 들어오실 시점도 맞고 다 맞다. 근데 항상 그게 문제죠. 돈이죠. 전세금을 좀 낮춰주시면
오늘 바로 계약금을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적으면 3억 중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보다 좀 많이 다운해서 소장님 입장에서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손님이 계시고 계약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페널티 아닌 페널티가 3개월 안에 잔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딜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사장님도 금액적인 법을 조금 양보를 해주시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하셔서 할 수 없네요 하면서 이제 그 절충된 최초에 그분들이 얘기했던 금액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절충된 금액선에서 제가 가격을 기존의 시세보다 좀 많이 낮춰드리고 대신에 뭐 집안의 내부에 그분들이 요청하신 거는 그렇게만 해준다면 뭐 세세하게 이런 거는 더 요구하지 않겠다. 기존에 있는 눈에 보이는 크게 띄는 하자들 인덕션 포함해서 이런 것들만 조금 수리해 주시고 나머지 도배장판 입주 청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다 그런 조건을 가격금 보내기 전에 모든 조건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이런 조건들 뭐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시냐 또 항상 우리가 가격금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하나 하기 전에 두 분이 사시는 건지 네 분이 사시는 건지 애들이 있는지 또는 뭐 동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임대인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금액적인 부분 또 잔금적인 일정이 또 저희랑 맞아야 되는 부분 이런 여러 모든 것들이 다 상세하게 협의가 되고 해서 서로 가격금 보내기 전에 요런 조건들에 대해서 서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가격금 주고받은 것은 계약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성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중도 포기하게 되면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배액을 상환해야 되고 임차인들은 그 보냈던 가격금을 포기하고 이런 내용 문구를 나중에 쫙 소장님께 요청을 해서 각자 서로 보내달라 이런 것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하고 나서 가격금을 제가 계좌를 보내주고 그분들이 보내주셔야 되는 이런 걸로 가야지 나중에 실제적으로 계약서 쓸 때 만나서 뭐 이런 요구사항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서로에 대한 이런 것도 없이 이런 스무스하게 계약이 끝난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설명드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저희가 또 많이 양보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임대인이 원하는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어제 사실은 가계약금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구독자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 안에 뭐 집주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시다가 그 시점에 잔금 시점에 맞춰서 이제 곧 있으면 정식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계약서 쓰고 또 그 사이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집주인분들 이사 나가시면서 이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전세 잔금을 먼저 받아서 그 잔금이 매매 잔금으로 저희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들어가게 되면서 매매 잔금도 전세 잔금도 한 달 한시 똑같이 동일에 끝나게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곧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또 좋은 소식이죠. 저 입장에서도 이런 매매 계약을 했었는데 전세가 안 맞춰주면 이게 모든 게 그냥 어그러지고 꽝이 돼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핵심은 전세였고 범어동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축 포함해서 아파트의 전세 개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도 오기 전에 저희 보니까 아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많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물량이 전세 물량도 3분의 1 토막. 그 다음에 월세 매물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월세도 너무 없습니다. 대구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수성구는 더더더 없더라. 그래서 정말 지금은 수급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수급 논리로 들어가는 시장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지금 너무 많이 힘들었었죠. 저도 계속적으로 몇 년간 대구 시장이 났습니다. 저도 역자산이 났습니다. 공실 났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완전 어둠의 몇 년간의 터널을 쭉 거치다가 이제 저 앞에 빛이 이제 좀 보이지 않겠는가. 어둠의 터널의 끝에 환한 빛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아마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부동산 가격금을 받았다. 또 손님을 맞춰주고 다행히도 이쪽으로 저희가 나중에 잔금할 때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크TV의 다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요!